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주일의 처음 시작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알죠? 오늘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회견을 어떻게 또 압력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저께 일자에 그 언론에 발표된 그런 기사에 의하면 말이죠. 뉴시스가 그 취재를 했는데 뉴시스하고 문화일보가 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 이용수 할머니 오늘 이제 정의연에 관한 의혹을 갖다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힐 듯하다고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윤미향이 확실히 법적 처리가 확실히 되도록 하겠다. 잘못한 것을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정의연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부금 관련 기자회견 열고 해명하겠다 이러고 정의연 향한 의혹은 점차로 확대돼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본격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에 과연 윤미향이 올까 안 올까? 이 참석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만날 때 이 할머니 얘기가 언론에 의하면은 대구에 내려가서 이렇게 얼싸안고 하는 그 사진을 전부 찍었는데 자기 집도 모르고 호텔에 있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왔는지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무슨 촉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모양입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의 그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분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인데 92세입니다. 이분이 뭐 치매라느니 뭐라느니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이 기억력이 말이죠. 3, 40대보다 더 명석하다는 겁니다. 주위의 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분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열리면 어떻게 될지 참 주목됩니다. 이 할머니의 딸과 만났다는 한 측근이 말이죠.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이 할머니가 그때 모든 것 까발리고 윤미향에 대해서 법적 처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확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또 그거 했는지 모르죠. 이 할머니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된 거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윤미향이가 다 꿇어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한 번 안아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 이렇게 안아주니까 눈물이 그냥 나왔다는 92세 할머니. 그 할머니의 순수함이죠. 근데 자기는 용서한 적은 없다. 절대 없다. 아무 얘기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마치 국면 전환을 시키는 그런 징표나 되는 양. 에? 이런 모습들. 오늘 이 할머니가 당당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주성이라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뉴시스라는 통신사하고 통화해서 이 할머니의 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월요일에 기자회견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때 모든 내용을 까발리고 윤미향은 윤미향대로 법적 처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자기는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다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수요 집회는 계속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연에서 하는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수요 집회 자체가 가진 의미에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의미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할머니 말이 참 맞습니다. 정의연이 주최하는 집회는 안 가지만 수요 집회, 진실한 그 수요 집회 자체가 가진 의미는 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 맞는 얘기죠. 다만 정의연이 하는 그 집회는 안 간다. 왜냐하면 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무더니도 28년 정도 활동해 주면서 정말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여비 한 푼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운동을 한 그 할머니인데 이분을 마지막에 몰아치는 거 보면 참 가혹하더군요. 네. 윤미향 씨가 좀 가혹하지 않나 싶어요. 예. 대구 남구의 한 카페에서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집회에 가면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내지만 이 돈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15년에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올 때도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았다면 내가 알았다면 돌려보냈을 텐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은 하면 절대 안 된다.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 내포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같은 이 할머니 발언 이후에 정의연은 기부금 관련 부실 회계,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의혹에 휩싸이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또 여권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보호하려 드는 보호하고 하는 그 이해찬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찬 대표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스티스라는 그 정의와 공정, 이해찬의 공정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윤미향과 관련되는 부분의 느낌입니다. 기재회견 직후에 정의연 대표, 윤미향은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및 정의연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이 할머니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또 기부금 전달 내역 등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이들을 향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상당히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당초 평화의 우리 집은 평화의 우리 집 안성에 있는 것은 압수수색 대상, 집행 대상이 아니었는데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거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정의연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열리는 할머니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이 윤미향이가 과연 참석할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